AI 프렌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의 박준영 님을 모셨습니다. 모델 베이스드 RL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대한 수학 없이 쉽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이제 뭐 간단한 소개, 연사 소개, 수려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분이고요. 사진도 잘 찍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박진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김박사넷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모든 게 만점. 갓 교수님이세요. 갓 교수님. 정말 갓 교수님 아래 갓 박사과정 학생.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하고 페이스북에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그룹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하셨고요. 여기는 좀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물리 모델과 머신러닝을 좀 융합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처음 뵌 거는 2017년에 충남대에서 피직스 인폼드 머신러닝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워크숍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저도 발표를 하고 이제 박준영 님도 같이 발표를 했죠. 그때 발표할 때 기억에 너무 이렇게 내공이 이제 커서 저는 이제 박사 말년차인 줄 알았어. 이제 곧 졸업하겠지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이미 졸업 학위를 한 2개는 따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연차가 아직 박사 3년차죠. 3년차인가요? 4년차? 네. 3년차라서 아직 졸업하려면은 1년 더 남았어요.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고요. AI 프렌즈의 1타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9회 학술 세미나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피직스 인듀스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하고 강화학습 이용해가지고 잡샵 스케줄링 프레임워크 발표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강화학습 중에서 이제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강화학습 하면은 그냥 수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화학습 이제 들을 때마다 너무 이제 힘든데 수학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할지 또 오늘도 이제 강화학습 듣고 좌절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박준영님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이제 유 박사님께 소개받은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질문 언제든지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최대한 수학 없이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수학 없이 강화학습 토다보기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사실 물음표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수학 없이 뒤에 물음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학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수학이 좀 남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낚시 당한 거예요, 낚시? 네, 여태까지 항상 하드코어 한 것만 하다가 오늘은 좀 덜 하드코어한 거 해서 여러분들을 낚아보자 했는데 오늘도 실패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은 되게 간단해요.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제 나한테 좋은 보상이 들어오거나 혹은 나쁜 어떤 페널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나한테 좋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화학습에서 폴리시라고 부르는 거고 결국은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강화학습을 총칭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문제를 좀 더 정식화하자면 강화학습이라는 문제는 이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다들 아시나요? MDP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액션을 하면 다음 어떤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데 그 스테이트로 바뀌는 함수가 여기서는 이제 제가 PASS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함수가 결국은 현재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가정을 한 거고 동시에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액션을 하게 되면은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측정해주는 어떤 리워드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 저희 MDP가 S0,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트, 그리고 S1, 또 다른 스테이트, S2, 세 개의 스테이트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이 안에서 무한히 살아갈 건데, 어떤 액션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 그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강화학습이 풀고 싶은 문제고요. 그래서 그 많이 흔히들 사용하는 그 강화학습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제 모델 프리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프리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리워드들을 최대화하는 액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모델 프리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이 MDP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현재 상황 ST를 알게 되면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이 AT를 내주는 이 주황색 박스를 찾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티어리에서는 보통은 이제 클로즈 폼으로 계산이 되죠. 근데 이제 강화학습이 다루는 문제들의 경우는 일단 우리가 모델을 모르기 때문에, 즉 MDP의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클로즈 폼으로 계산하는 건 어렵고,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환경하고 이터러티블리 인터랙션을 하면서 뭐 뉴럴 네트워크가 됐든 혹은 이미의 뭐 러너블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폴리시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은 사실 엄청 잘 되죠. 이제 특히 모델 프리 강화학습이 강력한 게 이제 게임같이 완벽한 시뮬레이터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무한정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플러스 컴퓨테이션에 제한이 없다는 경우에는 이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2년 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알파 스타라는 모델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2라고 해서 이제 프로 리그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프로 플레이어가 지금 플레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알파스타라고 해서 광학습 에이전트가 프로 플레이어를 상대로 이제 대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결과는 이제 놀랍게도 알파스타가 그 프로 게이머보다 훨씬 더 잘했었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모델 프리 RL이 기존의 서브 휴먼 퍼포먼스를 내던 게 슈퍼 휴먼 퍼포먼스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모델 프리 RL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린 모두 엔지니어고 게임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공학적인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좀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모델 없이 강화학습을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에 99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트레이닝이 되게 어렵다는 건 자명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모델 없이 세상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이 없는 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으로 우리가 시스템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샘플 인이피션트하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 상황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미 어떤 케미컬 프로세스를 제어를 하고 싶은데 그 케미컬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거의 랜덤하게 이제 해가면서 시스템을 다 망가뜨린 후에야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폴리시가 사실 또 옵티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환경 내에서만 그 폴리시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모델 뿌리 강화학습을 가지고 대규모의 공학 시스템을 제어를 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에서 있었듯이 우리가 강화학습에다가 모델을 넣어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델을 안다면, 혹은 이제 다른 말로는 시스템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스템을 안다면은 강화학습 문제를 기존의 그 컨트롤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아마도 오늘 제일 복잡한 수식일 텐데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이 수식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나가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argmax라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argument max의 이제 약자인데, 저희 argmax 밑에 그리스 문자 세타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최대화하는 세타들을 찾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무언가가 뭔지가 이제 이 오른쪽에 보통 컨트롤에서 말하는 코스트 텀 혹은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expected return으로 정의가 되죠. 이 감마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나의 리워드를 얼마나 그 같이 평가할 거냐, 그러니까 같이 절하해서 평가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금 같은 걸 넣으면은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보다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이제 미래에 얻어질 어떤 나의 수확은 저 감마 t라는 어떤 텀에 의해서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 하고 싶은 스팬이 현재부터 무한히 먼 미래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기호가 있어서 t는 0부터 무한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강화학습에서 흔히 사용하는 밸류 펑션의 정의랑 동일하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search dash라고 적혀 있는 거는 st라고 적혀 있는 건 search dash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PA, STAT라는 게 결국은 ST에서 AT를 하면 과연 바로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게 될까? 즉, 이 함수가 state transition function이고요. 이 함수에 의해서 다음 ST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액션을 넣으면 무한히 먼 미래, 무한대까지 ST들의 어떤 그 시퀀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트랜지션을 모델링을 할 수 있고,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했을 때 이제 이 RT를 나오기 때문에 이 RT를 가지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통 강화학습이 얻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폴리시, 그리스 문자 파이에 해당하는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건데요. 이 폴리시라는 거는 결국은 현재 상황을 알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즉 강화학습이 풀고 있는 거는 이 수식 덩어리 중에서 이제 보통 왼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폴리시 파이 세타를 배운다고 하고요. 혹시 뭐 기존에 컨트롤 문제를 풀어봤던 분이 계시면 아마 이 수식은 되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는 보통 이제 컨트롤 도메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제가 문제를 바꿔봤어요. 이 왼쪽에는 argmax 세타, 즉 우리는 이 세타를 찾고 싶었는데 이제 이 오른쪽에는 세타가 아니라 미래에 해야 할 액션들의 어떤 시퀀스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그 혹시 차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왼쪽은 폴리시를 계산을 하는 거고 오른쪽은 어떤 함수는 없지만 결과값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습니다. 우리가 네. 폴리시를 통해 가지고 액션을 결정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게 이제 클로즈 룹 컨트롤에서는 폴리시를 가지고 혹은 강화학습에서는 폴리시 자체를 배우는데 네. 이제 목적이 있지만 컨트롤 문제에서는 보통 오른쪽을 많이 풀죠. 오픈 룹 컨트롤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제가 표현을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굳이 두 개로 나눠 놓은 거는 이후에 이제 모델 기반 강화학습들을 나누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최적화 문제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모델을 안다든지 혹은 시스템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방식이든 이 최적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게 뭐 글로벌리 풀 수는 없어도 최소한 서브 옵티멀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현대 수학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바꿔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폴리시를 러닝하는 경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액션 시퀀스들을 옵티마이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X축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여드리면 폴리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폴리시 펑션을 써서 액션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리시가 없는 경우는 즉 오른쪽인 경우처럼 매 시점마다 S0를 얻고 그 S0를 가지고 혹은 S1을 얻고 이 모델들을 가지고 미래를 다 고려를 한 다음에 미래를 고려해 봤더니 뭐 액션 시퀀스들이 A방에서 A 무한대까지 나오더라.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익스큐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S1으로 이제 트랜짓을 하게 되면 보통 그거는 뭐 우리가 제어를 하면서 다시 관측을 한다든지 혹은 시뮬레이션 상황이라면 시뮬레이터가 우리가 시뮬레이터에 액션을 넣어줬을 때 다음 스테이트 S1을 주겠죠. 그럼 S1에 도달해가지고 다시 또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이제 컨트롤 문제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폴리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매번 옵티미제이션을 다시 풀 필요가 없다. 즉 트레이닝이 끝나면 옵티미제이션 없이 그냥 익스큐션을 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폴리시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대신에 그냥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모델만 갖고 있으면 매번 온라인으로 옵티미제이션을 풀면서 내 익스큐션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강화 학습의 한 분야 중에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모델을 안다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모델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사실 뭐 기존의 강화 학습에서 썼던 어떤 테크닉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이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직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미분 관계를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습처럼 복잡하게 오랜 어떤 이터러티브 프로세스 없이 뭐 한두 번의 파라미터 업데이트만으로도 피직스 시스템을 거의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퍼런셔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데요. 이제 이거를 뒤에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 기반 강화학습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델 기반 강화학습에 대해서 좀 더 포멀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기존의 강화학습이 모델 없이 하지만 밸류 펑션을 계산하면서 미래를 고려하긴 하죠. 근데 이제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explicitly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즉 트랜지션 모델이나 리워드 모델 같은 거를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배워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면은 뭐 다음에는 어떤 스테이트에 가겠구나. 그럼 그 스테이트에서 또 어떤 액션을 하면은 뭐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길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쭉 미래까지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왼쪽으로 하는 게 더 좋더라. 이제 요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모델 기반 강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텀을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internally simulating이라는 이야기가 모델 프리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그 environment와 직접 인터랙션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델 프리 강화학습을 푸는 경우가 대부분 시뮬레이션 월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모델 프리 강화학습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모델을 배우는 거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체를 해서 이제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모델 프리 RL도 모델 베이스 RL의 어떤 형태를 빌려와서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뮬레이션이란 텀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고 그 배워진 모델을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될 텐데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만 가지고 트랜지션을 해보는 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커피를 많이 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커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가운 커피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위에서 얼음을 놓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얼음을 높은 곳에서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낮은 곳에서 놓으시겠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커피를 잘 만드는 거고 커피를 튀기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낮은 곳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낮은 곳에서 해야죠. 높은 곳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집에 가서 빨래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얼음이 떨어지면서 우린 이미 커피들이 다 사방팔방 튈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땐 모델 기반 강학습의 핵심이에요. 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생각을 해서 현재의 어떤 액션을 최적화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일종의 모델 기반 강화학습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모델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그런 모델 기반 강화학습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런 4가지 스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실제 케미컬 프로세스나 복잡한 어떤 공장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가속기가 될 수도 있고, 리액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로그 데이터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ST, 즉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의 AT, 액션을 넣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퀀티티, 이제 리워드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계산을 보통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T 플러스 1은 그럼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됐느냐. 요 튜플을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시스템이 오래됐다면 사실 로그에 있을 테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이제 그런 시나리오 내에서 우리는 이 모델을 피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델이 위에 있는 걸 제가 트랜지션 모델이라고 부를 거고, F 오메가. 아래에 있는 거를 G 파이를, G P를 이제 리워드 모델이라고 부를 건데요. 뭐, 순수하게 뉴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그 트랜지션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 넣고 액션 넣으면은 다음 상태를 리그레션 해주는 모델인 거고요. 아래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상태랑 액션 넣으면은 그 상태에서 있었던 기존의 리워드를 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파란색 박스가 이제 모델 기반 강화 학습에서 얘기하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제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기존의 강화 학습 기법을 사용을 하든 옵티미제이션을 사용을 하든 뭐 플래닝을 하든 어떻게든지 우리가 액션을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옵티마이즈된 액션을 가지고 다시 시스템을 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보이게 될 거고 그럼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제 뭔가 여기 테이블에 내용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모델 기반 강화 학습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되고 잘 정리되어 있는 모델 기반 강화 학습 페이퍼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두 축으로 나눠봤는데 가로 열에 대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인풋 스페이스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하냐 혹은 디스크리트 하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지금 위에 타이틀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닝 폴리시랑 옵티마이즈 액션스랑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요. 타이틀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에서 오른쪽 문제를 푸는 것들이고요. 이 오른쪽 페인에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폴리시를 배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학습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학습이 끝나도 익스큐션을 하기 위해 이제 옵티마이즈를 계속적으로 풀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지만요.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 트랜지션 모델하고 리워드 모델만 리그레션으로 배우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빨리 성능을 낼 수 있는 양상이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계열 같은 경우는 폴리시를 같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컨버전스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양상은 있고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적혀 있는 테이블들의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아마 톡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러 제일 클래식한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그 서튼의 강화학습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내용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이나큐라는 모델들이에요. 그 다이나큐라는 모델은 이제 꽤 오랜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델 기반 강화학습의 거의 시효 같은 느낌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이나큐라는 거는 별게 없고 기존의 RL에서
기존의 RL이 결국은 벨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D에 있는 거죠. 벨만 에러를 미니마이징을 하는데, 벨만 에러를 미니마이징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모르는 거를 예측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 학습 초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퀀티티는 QSA가 되게 부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저 QSA를 잘 알기 위해서 인터랙션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저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모델을 가지고 벨만 에러를 인터널리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보자 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되게 빠른 속도로 그 QSA가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QSA에 대한 컨버전스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폴리시들도 성능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고요. 인투이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플래닝 스텝 0이라는 게 결국은 모델 프리 RL이에요. 일반적인 큐러닝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큐러닝인데 이제 태블로 세팅의 큐러닝이었고, 여기 이제 그 숫자 5 플래닝 스텝스, 50 플래닝 스텝스가 보이게 되는데, 이제 5 플래닝 스텝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모델 비환 강화학습에 상상하는 타임 스텝을 5번을 했다는 거고요. 50 플래닝 스텝스라는 거는 모델 기반 강화학습에 상상하는 스텝을 50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빨리 어치브를 할 수 있더라. 이제 이게 그 다이나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고, 뭐 여기서 간단하게 수학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벨만 에러를 업데이트하는 때 업데이트 되고 나서의 로스가 그 맥시멈 놈에 따라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자주 벨만 업데이트를 해주느냐가 얼마나 빨리 컨버지를 시키느냐랑 동일하기 때문에 다이나 큐 모델이 기존에 있던 큐러닝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컨버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원시적인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지만 그래도 그냥 큐러닝보다 훨씬 잘 된다라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벨만 에러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트랜지션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ST에 있고 AT에 있어서 ST 플러스 1으로 가는데, 이 모든 검은색 선들을 직접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요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하나로 묶어서 보통은 이제 Q 밸류라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껏 모델을 만들었지만 이걸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벨만 에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만으로는 결국 리워드랑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러면은 이 리워드랑 스테이트 트랜지션 모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분리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이제 모델의 군인데,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필코라고 부르게 됩니다. 필코라는 거는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식인데,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폴리시를 찾고 싶은 거고요. 대신 폴리시를 찾을 때 기존의 강학습처럼 환경과 강력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폴리시를 옵티마이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이 F나 G를 몰랐지만 우린 이미 모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직접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저 JP라는 게, JPSI라는 게 요 제가 오른쪽에 써드린 거랑 동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의 당연히 모델 기반 모델 프리 강화학습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컨버지를 합니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요. 근데 이제 이 메서드 자체는 옵티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서 이제 옵티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최대한 좋은 폴리시를 얻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걸 열심히 풀어도 절대 우리는 옵티멀을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데, 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옵티미제이션 티어리에 의하면 컨벡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리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FW나 GP 같은 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또 데이터를 통해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자체가 바이어스나 에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코라는 방식은 옵티멀한 걸 구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어하는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녀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퍼런셔블 프로그래밍에서 인바이러먼트 모델을 지금 러닝으로 대체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중간중간 혹시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세요. 그 수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느낌으로 굴러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타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폴리시라는 게 항상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넣으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얼만큼의 그 리워드를 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폴리시 없이도 옵티미제이션 문제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꼭 옵티미제이션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만약에 무한 개의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무한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 뭐 100만 개, 1000만 개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제일 좋은 걸 골라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옵티미제이션 없이도 우리가 플래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제어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그 플래닝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거를 좀 더 네, 맞습니다. 필코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더 자주 쓰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함수의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셔널리 가우시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컨벡시티도 보장을 시켜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제너럴한 케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는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앙에 있는 SD+2는 제가 수정을 하다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기 귀여운 로봇 그림이 있었는데 대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메서드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축에서 내가 현재 이 로봇이 있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게 있었지만 이 로봇이 여기 프레젠트에 서 있다고 하면 과거까지 온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을 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래닝을 하려면 결국 모델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액션을 넣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플래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플래닝 메서드들이 그 모델 기반 강화학습하고 좀 궁합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모델 기반 강화학습, MBRL이라는 분야가 정확하게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대로 MPC를 활용을 해서 MBRL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MBRL 중에 이제 일부를 떼어와서 MPC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처럼 직접적으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고려가 있는 상황에서 강화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MBRL의 케이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MBRL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RL에서 생각하는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대신 시스템의 서로게이트 모델인 트랜지션 모델하고 리워드 모델을 만들고 그 리워드 모델과 트랜지션 모델을 활용을 해서 RL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PC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많은 경우에 모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많이 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컴백스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보통 LQR 같은 경우에 이터러티브 LQR이 딱 MPC인데 그런 경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MPC에서 사용했던 그 리시딩 호라이즌 컨셉을 그대로 MBRL에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는 있죠. 플래닝도 사실 되게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 사례만 갖고 왔어요. 일단은 제가 아까 직전에 나눴던 그 액션 혹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할 때랑 디스크리트 할 때인데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부터 먼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디스크리트한 트랜지션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트랜지션을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리 서칭 알고리즘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액션들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트리 서칭 알고리즘 중에서는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MCTS입니다. MCTS에 대한 디테일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뭐 인투이티블리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 왼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걸 트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트리의 각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좋을지 빨리 잘 찾아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특정 액션을 해서 ST 플러스 1으로 갔고, 뭐 또 액션을 해가지고 ST 플러스 2로 갔을 때 쭉 이거를 이제 트리를 롤아웃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끝에는 어떤 값이 나올지를 알게 될 텐데, 요거를 되게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리 서칭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MBR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시지로 이제 알파고였고요. 이건 이제 좀 사이드 뷰인데, 그 트리 서칭 알고리즘들이 좋긴 하지만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 서치하는 룰들을 러닝 베이스로 바꿔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MCTS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러닝 베이스 MCTS인데, 결국은 이 보시면은 이 A, B가 사람이 미리 디파인한 룰이에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제 이걸 피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룰을 좀 깨고 싶잖아요. 룰을 러닝 베이스 모델로 교체를 하고 싶어 하고, 이게 그 디시전 메이킹 룰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교체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능이 훨씬 좋아졌더라. 당연히 그래야겠죠, 논문이니까. 그 룰이 아니라 그 룰 자체를 학습하기보다는 이제 룰을 어떤 학습 기반으로 이렇게 취환한 거잖아요. 네. 그 이런 어떤 분야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혹시? 이런 게 뭐 정립된 게 있나요? 아니, 저도 왜냐면 아직까지는 정립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사례사례별로 나오긴 하는데. 저도 사실 저는 네. 이제 구조 최적화를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푸는데 그 알고리즘의 일부를 러닝 기반으로 바꾸고 이런 거는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 알고리즘에도 되게 휴리스틱한 어떤 룰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뭐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네, 네. 그런 것들을 넣어서 뭐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룰 자체도 이런 러닝 베이스로 바꾸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통 어떤 사이언티픽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미분 가능한 부분으로 얻어진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룰로 엮고, 그 다음에 다시 미분 가능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터러티브 프로세스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러닝 카운터파트로 바꾸게 되면은 사실 전체 시뮬레이션 뭐 시뮬레이션 시점 0부터 우리가 보고 싶은 RGT까지를 다 한 번의 패스로 디퍼런셔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그 인버스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파고가 보통 그 모델 네,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알파고에 썼던 알고리즘이 그 우리가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알파고 논문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렇죠.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고를 모델 베이스드 RL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알파고에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왜 그 모델 베이스드 RL로 분류되는 건가요? 알파고는?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MCTS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시를 가지고 트리를 서칭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고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게, 그 바둑이라는 시스템은 사실 트랜지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베이스 RL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면은 모델 자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끼워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 RL에서 러너블한 모델을 뜯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시뮬레이션을 끼워 넣고 플래닝 메서드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최적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모델 베이스 RL의 분야에 보통은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이드 뷰였는데 이제 제가 좀 요즘에 계산과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생겨서 그 룰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먼이 디자인한 룰보다 훨씬 잘 된다는 게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모델 프리, 그러니까 모델 없이, 그러니까 모델 프리 R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 이제 룰을 러너블하게 바꾸고 RL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모델 베이스 RL인데 기존의 서칭 메서드까지 학습을 한 거죠. 그 경우에 성능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그 룰들은 픽스를 해놓은 상태로 서칭 메서드를 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느냐인 건데 꽤 큰 마진으로 이제 룰을 러닝 가능한 형태로 바꿨을 때 성능이 항상 있었던 걸로 리포트가 됐고요. 그 다음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폴리시 학습하지 말고 그냥 트랜지션 모델만으로 컨트롤을 해보자 라는 사례입니다. 이제 이 논문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트레이닝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포워드 모델 하나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포워드 모델 같은 경우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제가 GT라고 썼는데 인풋이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S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정의상 GT 안에 액션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S, A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 A를 넣으면은 결국 ST 프라임이 뭐가 나오느냐. 그거를 하나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로 제어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뭐 프레딕션도 잘하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임플리시트하게라도 아이덴티피케이션도 가능했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사례는 이제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GNN이라는 게 결국은 요 위에 있는 포워드 모델을 가져다 붙인 거예요. 그럼 포워드 모델을 가져와서 플래너를 붙여가지고 플래너로 옵티마이즈를 해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 순간마다 액션들을 최적화하는 그 문제를 풀고, 그 액션을 최적화한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에 넣어주고 다음 스테이트를 관측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과연 요 무조건 로봇을 잘 로코모티브 컨트롤을 수행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이 풀었었죠.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는 넘어가고, 요게 이제 결국 포워드 모델이라는 게 현재 G 넣어주면은 다음 G 나오는 진짜 간단한 리그레션 모델 하나. 그러니까 기존에 RL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뭐 인바이러먼트도 있어야 되고, 뭐 밸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폴리시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포워드 모델 하나만으로 컨트롤을 수행했다는 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 모델 하나 가지고 컨트롤을 수행했을 때 사례입니다. 이제 이 회색 선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데 이제 DPG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 논문이 나온 지가 한 2년, 3년 정도 돼가지고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로 받아들였던 이제 DPG, 그러니까 Deep Deterministic PG였고요. 이건 RL, 그냥 모델 프리 R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PG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뭐 포워드 모델이니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펄리시를 학습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보통 RL 에이전트는 트레이닝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밀리언 스텝 혹은 뭐 10밀리언 스텝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를 실제로 얻는다는 거는 특히 공학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는 불가능한 사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모델 프리 RL 에이전트가 데이터나 컴퓨테이션이 충분하면은 슈퍼 휴먼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 베이스 RL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샘플 이피션트하게 모델 프리 RL을 비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셋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 선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검은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코 베이스드 플래너라고 적혀 있는데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에 내재되어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컨트롤러라서 요거 정도만 해도 이제 상당히 잘하는 건데 모델 프리 RL이 그라운드 트루스 컨트롤러보다 더 잘했죠. 이제 그리고 이제 파란색하고 빨강색 요 안경 그 파이 모양처럼 생긴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포워드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랜덤리 액션을 해가지고 포워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SA 그리고 S 프라임 튜플을 거의 랜덤리 제너레이트 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랜덤리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를 가지고 포워드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그 플래닝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했을 때 회색에 비해서 이제 얼만큼 성능이 좋냐인데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해하셔야 될 게 그 트레이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 회색 DPG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는 정말 몇 날 며칠을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예요. 최소 일주일 정도를. 근데 이제 저 파란색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0분, 20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 하이퍼 파라미터만 잘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 스케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포워드 모델을 좀만 더 데이터를 잘 줘서 학습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빨간색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파란색 모델을 만들 때는 SA, S 프라임 튜플을 만들 때 A가 랜덤 액션이었는데 이제 그 A를 우리가 좀 잘하는 녀석이 있으면은 그 잘하는 녀석들이 과연 그 특정 S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그걸 데이터를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잘하는 녀석들이 하는 거를 배운 거죠. 그리고 잘하는 녀석들이 한 걸 패턴을 배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포워드 모델을 만든 거고 똑같이 이제 포워드 모델에다가 그 온라인 옵티미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컨트롤을 했을 때는 놀랍게도 훨씬 큰 성능인 그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RL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델 베이스 RL은 폴리시나 뭐 특별한 폴리시 함수를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면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포워드 모델의 퀄리티가 전체적인 제어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한다. 근데 이거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우리가 잘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제어에 그 좀 지식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잘했던 제어를 좀 가져와서 포워드 모델을 만든다면 더 좋은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매번 포워드 모델만 갖고 있을 때 혹은 폴리시가 있어도 내 익스큐션마다 우리가 액션들을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뭐 장점을 다시 나열을 해보자면은 보통은 모델 프리 RL로 얻은 컨트롤 폴리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주죠. 그리고 가끔은 뭐 그 폴리시가 없어도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를 매 스텝 옵티미제이션을 풀어야 되니까 그 문제의 사이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못 쓸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알파고랑 이세돌이 대결했을 때 알파고를 순전히 익스큐션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알파고를 돌릴 때 CPU는 1202개가 필요했고 GPU는 176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CPU도 한 개밖에 없고 GPU도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매 순간마다 액션을 익스큐션 하기 위해서 옵티미제이션의 문제를 푸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세돌은 또 한 번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랑 커피 한 잔만 가지고 이만큼의 컴퓨테이션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매번 옵티미제이션 문제 풀지 말고 과거에 옵티미제이션 푼 문제들을 가지고 폴리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 즉 그게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모델들의 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군들을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은 보통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한국어로 여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뉴럴 네트워크를 더 작은 뉴럴 네트워크를 압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액션들의 시퀀스들이 흩뿌려져 있고 그럼 다시 그 액션들의 시퀀스를 적합한 상황에 맞춰서 내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게 별게 아닌 게 순전히 플래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플래너는 현재 상태 S 받고 제일 좋은 액션 하나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시 슈퍼바이즈 러닝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S 주어지면은 A 내주는 이 페어를 누군가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애가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그걸 피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폴리시 디스레이션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figuratively 말씀을 드리면 S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 보통 이제 뭐 임의의 상태 S겠죠? 이게 이제 뭐 모델도 필요했고 경우에 따른 폴리시도 필요했고 이제 알파고 같은 케이스에 폴리시가 필요했죠. 플래닝 같은 경우가 이제 컴퓨테이션을 엄청 잡아 먹어가지고 최적의 액션을 하나 내주는 제가 이 세 개의 묶음을 임의로 이제 파이 플랜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뉴럴 네트워크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S 넣으면 거의 랜덤 액션을 던져줄 텐데 근데 우리가 이걸 익스큐션을 많이 해보면 사실 순전히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관점에서는 파이 플랜드랑 파이 디스틸드를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B를 잘 학습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게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RL 커뮤니티에서는 뭐 behavior cloning, imitation learning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꺼풀 벗겨내고 나면은 nothing but supervised learning, 딱 supervised learning 하나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모델 만들 때 supervised learning 한 번 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플래닝은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었고, 그러면 distilled policy는 supervised 하나만 풀면 되고, 이제 모델 베이스 RL이 이런 게 아름다운 거죠. 이제 기존의 그 강화학습 티어리들은 정말 복잡하게 막 벨 마니큐레이션 풀고 스테이빌리티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종 트릭들 다 넣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를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의 시퀀스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더 풀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특정한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파플린이라는 모델이고요. 이제 플래닝 기법으로 CEMES라는 기법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서치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이 레벨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나한테 제일 좋은 액션들을 정해주는 어떤 룰들이에요. 룰들이 이미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퓰린이라는 모델은 정말 별거 없고 그 룰을 가지고 액션들의 시퀀스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 슈퍼바이즈 러닝 하나 푼 거죠. 혹은 이 파이라는 게 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에 기인해 가지고 사실 또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모델링 하는 데는 겐이 정말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겐 트레이닝처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 된 거를 보면은 뭐 비헤이비어 클로닝으로 트레이닝을 하나 겐으로 트레이닝 하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었대요. 그러면은 사실 겐 트레이닝하는 게 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복잡하게 겐 하지 말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재밌는 결과인데 이게 조금 화면이 좀 작아서 보시면은 그 파퓰린 P, 파퓰린 A는 그냥 이분들이 제안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이고 둘 다 파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SAC가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크리틱인데 지금도 이제 소타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밸류 베이스드 RL에서. 그리고 이 회색 같은 경우가 PPO인데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인데 그런 벤치마크들을 그냥 다 찍어 누른 거예요. 엄청난 마진으로.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엔트 같은 문제는 다른 모델들은 풀지도 못했지만 이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커브랑
저 이터레이션이 이제 기존의 RL에서 알고 있던 그것과는 결이 다를 정도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모델 프리 RL을 하게 되면은 밀리언은 손쉽게 가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5만 트레이닝 스탯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한 에피소드가 한 100 몇 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500 에피소드 정도면은 이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좋은 점은 우리가 복잡한 RL 안 하고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고요. 아, 단점은 곧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가 좀 더, 이거 조금 넘어가서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테이션이 막강하게 있으면 모델 프리 RL이 모델 베이스 RL보다 어심토티컬리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다면 최종적인 성능은 모델 프리 RL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때는 모델 프리 RL로 풀 수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네, 증류죠, 증류.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에서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베이스 RL도 분명히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요거는 이제 조금 결이 다른 건데,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어요. 요건 이제 딥마인드의 페이퍼고요. 기존에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명확한데, 기존의 모델 프리 RL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옵티라고 적혀 있는데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bservation의 약자고요. observation이 들어오면은 이 모델 프리패스라는 게 임의의 뉴럴 네트워크죠. 임의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가지고 파이랑 밸류 펑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패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어그리게이터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롤아웃 인코더라고 있는데, 이 롤아웃 인코더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요 이매지네이션 코어라고 이상한 말로 적어놨지만 별게 아니라 그 여기 EM이라고 Environment 모델의 약자인데, 현재 상태에 OT 넣어주고 어떤 폴리시가 액션 넣어주면은 다음 상태랑 리워드를 예측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걸 딥마인드식 접근이라고 부르는데, 딥마인드식 접근은 정말 창의적인데 기존의 어떤 잘 알려져 있는 티어리를 기반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델 프리 RL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니 그냥 거의 랜덤한 거 던져놓는데 이게 왜 잘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기어코 의미를 찾아내려고 가져온 거는 이제 결국 이 위에 파이랑 V를 학습하는 방식은 모델 프리 RL의 그것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랑 V에 들어가는 인풋이 비록 우리가 상상을 한 혹은 모델을 통해서 얻어진 퀀티티지만 이 인코더라는 게 LSTM인데 현재 상태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결과들을 LSTM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일종의 미래에 대한 어떤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된 거죠. 그럼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어그리게이터들로 들어가서, 어그리게이터는 별게 아니라 그냥 컨캐트네이션이었는데 벡터들을 컨캐트네이션을 한 다음에 모델 프리를 통해 얻은 정보랑 명확한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미래를 고려하려고 했던 피처랑 같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모델 베이스 RL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왼쪽은 에이전트가 미래에 대한 이 왼쪽은 에이전트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안한 모델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왼쪽을 뜯어낸 거고요. 뭐 노란색이랑 보라색 베리언트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파란색하고 초록색만 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의 랜덤한 퀀티티들을 던져 넣긴 했지만 그래도 성능의 향상이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LSTM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LSTM 언로를 한 번 이상 하기만 하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theoretically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얼마나 멀리까지 미래를 보느냐가 어떤 현재의 의사결정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의 단점?
같은 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모델 베이스 RL이 푸는 문제 자체가 모델이 퍼펙트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슬라이드를 조금만 넘겨보면 이제 여기서 PA랑 R이 모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폴리시가 아니지. 서치 기반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리워드나 트랜지션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 기반 RL이 이제 많은 경우에 I2A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직접 풀다 보니까 PA나 R의 에러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2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I2A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파이나 밸류를 트레이닝할 때 저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지 않고 기존에 RL에서 정의했던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랑 밸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요. I2A good 모델하고 poor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전체적인 퍼포먼스 컨트롤 컨트롤 퍼포먼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인데 놀랍게도 예측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I2A 프레임워크는 잘 했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컨트롤 도메인에서 정의되어 있던 수학적으로 진짜 잘 정의되어 있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리덤을 준 게 푸어한 모델이 있어도 그 푸어한 모델에서 오는 바이어스나 뭐 베리언스 같은 나쁜 이펙트들을 잘 어떻게 핸들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정말 RL 로스가 그런 역할을 했느냐는 이제 이 MC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RL 책에서 나온 하나의 플래닝 메서드예요. 근데 이 MC라는 모델은 그 RL 로스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의 어떤 정합도에 큰 플래닝 퍼포먼스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상하셨던 대로 빨간색이 이제 굿 모델일 때 MC를 쓰면은 이 정도의 이제 컨트롤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푸어한 모델을 사용을 하면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델이 푸어해서 혹은 모델에 바이어스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딥마인드는 그냥 모델 베이스 RL 위에다가 RL 로스를 넣자라고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로 비슷한 류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이제 얼마나 더 예쁘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게 정의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네네. 월드 모델은 이제 딥마인드 측에서 혹은 구글 측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이제 트랜지션 모델하고 리워드 모델을 총칭해서 딥마인드나 구글 쪽에서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타입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수학적으로 제일 고비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학적인 거 커버를 안 할 거고요. 인투이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플래닝을 하든 모델 베이스 RL을 하든 이 모델 자체가 진짜 스테이트랑 진짜 액션을 가지고 진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만 더 복잡한 시스템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비디오를 통해서 인풋을 받고 비디오 인풋 가지고 차량 제어를 하고 싶을 수 있죠. 혹은 공장에 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은 그 자동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제어들을 하고 싶을 때 과연 이 비디오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쉽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비디오 프레임을 예측하지 말고 하이 디멘저널한 피처 혹은 인풋을 예측하지 말고 축소된 차원에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할까? 그리고 그 축소된 차원에서 플래닝을 하는 건 안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플래닝 언더 레이런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사례인데 이제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타크래프트 2 게임 화면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 유닛들이 제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빨간색 있는 것들이 이제 적인데 이 파란색
유닛들을 마린 해병이라고 부르는데 해병들을 잘 제어를 해가지고 빨간색을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인풋이 이미지라면은 이게 진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막 붙고 그리고 이미지 제너러티브 모델을 막 붙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기법을 통해서 얻어진 레이턴트 벡터들을 가지고 플래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레이턴트 모델링이 안 익숙하신 분들 위해서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되게 대표적인 이미지 제너러티브 모델 중에 하나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고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인풋을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 인코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인풋을 표현할 수 있는 저차원의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 레이턴트 벡터고요. 이 레이턴트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디코더 네트워크가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초록색 레이턴트 벡터가 이미지가 가져야 할 중요한 피처를 저 안에 함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얼마나 크든 레이턴트 벡터를 충분히 작게 만들어서 우리 컴팩트하게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저 레이턴트 벡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2D에 있을 수도 있고 3D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성능상의 제약은 생기겠지만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문제를 한 차원 더 이제 늘릴 건데요. 여기서 제 기존의 컨트롤 티어리에서 사용하던 노테이션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아래에 가까운 관점에서 정의를 했고요. 제 기존의 스테이트랑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OT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OT가 뭐 하이 디멘셔널 인풋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T를 다시 ST로 바꿔주는 레이턴트 벡터를 바꿔주는 게 있고 그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리워드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고 치면 그리고 이 레이턴트는 기존의 어떤 스테이트 액션의 트랜지션과 같이 레이턴트와 액션을 받으면 넥스트 레이턴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오태가 있네요. ST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ST 플러스 1에서 ST 플러스 2로 가는 거는 리니어 트랜지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에서 트랜지션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저차원에 잘 컴팩트하게 벡터를 표현한다면은 리니어 트랜지션만으로도 이 복잡한 현상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가 리니어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옵티멀 솔루션을 알고 있거든요. 이 리니어리티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야 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확실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풀려고 했던 RL 문제는 OT 플러스 1, 제가 베리어블 이름을 바꿨고요. 원래는 ST를 썼었는데 명기적으로 원래 관측 가능했던 스테이트를 옵저베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OT 플러스 1로 뒀고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거는 현재 관측지에서 액션을 넣으면은 다음 관측지를 주는 애 그리고 현재 관측지에서 액션 넣으면은 현재 리워드를 주는 애 그리고 폴리시 펑션은 현재 관측치를 인풋으로 받아서 X를 내주는 애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꼬아서 만들 거예요. 현재 관측치 대신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관측치 그리고 액션을 넣으면은 이제 다음 레이턴트 벡터를 주는 애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관측치와 액션을 넣으면은 실제 리워드, 이 노란색으로 연결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제 기존의 펄리시가 OT에서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히든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액션을 결정해주는 애로 바꾸고 그리고 맨 처음에 옵저베이션만 레이턴트로 바꿀 수 있는 이제 혹은 이미의 시점에서도 다 가능하겠죠. 레코그니션 모델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풀려고 했던 문제랑 아래에서 풀려고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그냥 베리어블만 체인지를 해준 거고요. 그럼 이제 저 레이턴트 다이나믹에서 트랜지션 모델하고 리워드 모델 혹은 리코그니션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플래닝 성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요. 뭐 복잡한 수식은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턴트 트랜지션이 있고 옵저베이션이 있고
리워드 모델이 있고, 이제 저는 레코그니션 모델이라고 썼는데, 이제 인코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이거는 오케이. 모델 피팅하는 부분, 그러니까 리그레션 푸는 거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지금 이 히든에서 플래너를 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플래너가 아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 MCTS나 뭐 CEMES 같이 임의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플래닝 메서드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specifically CEM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latent space S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A를 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모든 것들하고 똑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거 A 넣어가지고 다음 관측을 해도 되고 혹은 S랑 A들의 페어를 잔뜩 모아가지고 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을 하셔도 좋고요. 이제 이게 플라넷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라넷이 더 복잡한 스페이스에서의 컨트롤을 더 잘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인풋이 다 이미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피직스 시스템 컨트롤을 할 때는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문제를 이 알고리즘 셋업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직접 관측할 수는 없었고 뭐 진자가 흔들리는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고요. 그럼 그 이미지에서 제어를 하는 걸 배우는 거였는데 이게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플라넷이고요. 여기에 이제 D4PG 이거는 모델 프리 RL의 일종이고요. 이것도 모델 프리 RL의 일종인데 이제 둘 다 보시면은 100K 에피소드가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는 지금 에피소드의 단위가 그냥 1K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지금 100분의 1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능은 충분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힘들게 플래닝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든 간단한 스페이스에서 플래닝을 해보려고 했을 때 잘 되더라. 라는 걸 보여준 논문이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모델 베이스드 RL의 좀 단점이 부각이 됐는데 이제 보시면 A3C나 D4PG 같은 경우는 모델 프리 R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만 많고 시간만 많으면은 얼마든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모델들인데 플라넷 같은 경우가 실제로 컨트롤 퍼포먼스가 D4PG에 비해 좀 낮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D4PG에 비해 낮은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충분히 많이 했을 때 어심프토틱한 성능이 모델 프리 RL이 모델 베이스 RL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문헌으로 리포트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10만 번의 어떤 에피소드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1000번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10만 번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줬다.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뭐 CEM은 뭐예요? CEM. 이게 그 플래닝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플래닝 기법을 트루 시뮬레이터에 붙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은 플래닝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한 건데 트루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플래닝 기법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미지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플래닝을 했을 때는 사실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256 by 256 곱하기 3짜리 인풋을 받아가지고 플래닝을 하는 건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트루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트루 시뮬레이터가 없으면은 아직 실험은 제가 못 봤는데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수식이 막 많은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컨트롤 티어리에서 LQR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리니어하게 생각을 하고 코스트 펑션이 2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노이즈가 존재한다면 가우시언일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클로즈 폼으로 그 이제 게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컨트롤러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잡한 스페이스를 리니어 트랜지션으로 바꿔보자. 이게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랜덤 폴리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모으고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 레이턴트 모델 피팅을 하고요. 뭐 수식 복잡한데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인터 다이나믹스가 결국은 그 피팅 하고 나서 요 현재 상태의 FT랑 시그마 T 찾는 거고요. 칼만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 그 FT랑 시그마 T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LQR 기법을 가져와서 곧바로 폴리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뭐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모델 베이스 아래를 갈 때 기판이 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의 양식은 컨트롤 티어리에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가져온 걸로 알아채셨겠지만 이제 세르게이 르빈 랩에서 나왔습니다. 기존의 딥마인드가 정말 이런 걸 왜 하지 싶을 정도로 막 레이턴트도 넣고 막 이미지네이션도 한 거에 비해서 이쪽 분야의 이런 그 버클리 딥 RL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되게 컨트롤 티어리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모델 베이스 RL을 좀 애널리티컬리 분석을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이쪽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제가 가져온 마지막 모델인데요. 슬라이드는 2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I2A라는 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플래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랜덤리 그 뭔가를 던져 넣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진짜로 플래닝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이디어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플래닝 하지 말고 그냥 롤아웃만 해보자. 이제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딥마인드 논문이고요. 양식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모으고, 모델 피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트 롤아웃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멋있게 이미진 롤아웃이라고 했지만, 그냥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리시를 가지고 여러 개의 트래젝토리를 롤아웃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다고요. 그 롤아웃된 트래젝토리에서 뭐 리워드 계산하고 밸류 계산해가지고 기존의 RL 루프랑 엮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놀랍게도 여태까지 나온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 RL들을 지금 다 압도해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네이션 호라이즌은 그 아까 모델 베이스 RL이 내부적으로 몇 스텝 시뮬레이션 하냐 그거고요. 그걸 당연히 길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플라넷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설명드렸던 건데 레이턴트 위에서 힘들게 스케줄링을 한 것보다도 스케줄링 안 하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랜덤하게 돌린 게 이제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그 세르게이 르빈 교수님이 그 교수님의 교수님이 피터 아벨인데 또 피터 아벨 교수님이 로보틱스의 대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좀 더 컨트롤 티어리틱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다이나믹을 진짜 잘 알 수 있다면 이터러티브 LQR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어심토틱 성능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델 프리 RL이 모델 베이스 RL보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과거의 양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명시적으로 플래닝을 사용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트레이닝을 할 때 RL 스타일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모델 베이스드 RL이라서 샘플 에피션트 하지만 동시에도 어셈토틱하게 좋은 성능을 낸 것 같고요.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이제 이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일종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드리머가 비등비등한 성능을 내주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괄목할 만한 점이 그래도 모델 프리 RL에 비해서 거의 500배 정도 적은 샘플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능을 냈었고요. 제가 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신가요? 월드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공간 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런 모델 베이스드 RL은 다 좀 이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조금 학계에서 알력 싸움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개의 모델 베이스드 RL 분파가 있어요. 네. 하나가 버클리 디바렐이고요.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CMU의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 팀인데 각각 다 전공한 것들이 달라서 뭐 컨트롤 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딥마인드식으로 아무거나 던져 넣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무거나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으로 제한하는 쪽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모델 베이스드가 정확히 짐에 그러니까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인바이러먼트 대신에 좀 더 컴퓨테이셔널리 칩하게 스테이트 넣어주고 액션 넣어주면 다음 스테이트랑 리워드를 내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장점이 보통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는 디퍼런셔블하지 않으니까 뭐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때 직접적으로 그걸 플러그인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만든 모델은 이제 디퍼런셔블하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앞에 그 모델을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운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저는 그냥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걸 상상해 보면은 그 대부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상이 없는 네, 정상 상태의 데이터들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정상 상태의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델 만들면은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하게 모델링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내가 시뮬레이션하기 원하는 상황은 사실 그 학습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고 상황이라든지 고장 상황에 대해서 네네.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런 네.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사실 저도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한 난리지가 있다면,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이제 피직스 룰을 모델 안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말이 쉽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이크로 레벨의 피직스를 알아도 마크로 레벨의 피직스는 또 모를 수도 있고,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답을 하자면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피던스 레벨을 계속 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샘플된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네.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뭔가 컨트롤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음.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프랙티컬리 어려울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모델 언서튼티를 얼마나 잘 잴 수 있냐라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우리가 언서튼티만 잘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기존의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이나 스토캐스틱 옵티미제이션에서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 언서튼티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언서튼티가 뭐 충분히 크다면 사실 그거는 뭐 매뉴얼리 오버라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사실 딥러닝 모델에서 언서튼티를 모델링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모델 베이스드 RL이 이제 좋은 점들은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거 적용하면 돼요? 아까 설명한 거 하면 드리머를 쓰면, 네네. 딱 되나요? 드리머 쓰면 다른 건 또 물론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소타로, 예를 들어서 SAC 쓰면 되는 것처럼, 드리머를 모델 베이스드 RL을 딱 쓰면 되나요? 제가 딴 데 적용하고 싶을 때. 제 생각에는 I2A가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I2A요? 네. 그러니까 드리머가 되게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 대부분의 딥마인드 논문답게 디테일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이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아닐지도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i2a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 풀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고, 슈퍼바이즈 모델에 대한 모델 평가야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충전 되다가 안 되다가 계속 그러던데. 네네, 제가 좀 전기가 좀 뭔가 파워가 누구야?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끊기신 것 같아.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